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버섯나무의 동화 언옥진. 어디 쓰였을까? 꿈속에 쓰였을까? 저 모습을 어디선가 보았는데 드나들은 길목에서 늘 만나는 플라타너스 한 그루가 있다. 잎새 무성할 때는 별 관심이 안 가다가도 잎을 다 떨구고 나면 눈길을 끈다. 버섯나무를 볼 때면 겨울이 더욱 추워진다. 나무 아래는 좌판이나 광주리를 놓고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 두셋과 할머니 한 분이 앉아있다. 비닐 주머니 안에는 푸성기나 마른 곡식이 들어있고 그 옆 넓적한 그릇에는 인절미며 시루떡 같은 거에 담겨있다. 가끔 절기에 맞는 먹을거리가 놓일 때도 있지만 대개 연중 내내 비슷한 것들이다. 해질녘 그곳을 지나게 되면 곡식이나 푸성기를 사들고 올 때도 있지만 떡 파는 할머니 앞에 자주 멈추곤 한다. 더울 때는 팔다 남은 떡이 실 것 같고 찬바람이 일면 손이 시릴 것 같아서다. 험한 손길과 굽은 허리, 햇빛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 나물거리는 이름이나 어떻게 요리를 해 먹는지 묻기도 하며 말을 트고 지내는데도 언제나 웃음기 없는 무심한 얼굴로 하늘을 쳐다본다거나 우두커니 앉아 떡이 담긴 쟁반만을 내려다보고 있다. 떡을 살 때마다 내 가슴에 아픔이 번져오는 것은 고단한 삶의 파장이 전해왔으일까. 그런데 엊그제 일이다. 나들이 다녀오던 한낱 나무 아래 을에 있어야 할 자판도 아주머니들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사다리 차 올레탄 어떤 사람이 그 나무를 자르고 있었다. 전기사고를 막기 위해 봄이 오기 전 나무를 자른다고 한다. 뚝뚝 잘린 나무가 발 앞에 떨어진다. 그걸 집어드니 차갑게 느껴지는 표피와는 달리 손끝을 타고 전해오는 따뜻함이 가슴으로 스며든다. 좀 전까지 뿌리 아래쪽에서 줄기 속으로 올려보냈을 수액이 내 혈관으로 흘러드는 것만 같다. 잘린 나무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수북이 쌓인 가지를 뒤로하고 걸음을 옮겼다. 모퉁이를 돌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서고 말았다. 가지를 치던 사람은 가버렸고 그 나무는 굵은 가지 몇 개만 남은 채 변신한 모습으로 덩그러니 서 있는 것이다. 나무가 추울 것 같다. 저렇게 슬피게 그것도 뭉텅뭉텅 잘리고 말았으니 저 모습을 어디서 보았는데 맞아 하루에도 몇 번씩 늘 보고 있는 나무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그 나무는 우리 집 벽에 걸린 박수건 화백이 그린 나목이었다. 몇 해 전이던가 어느 화랑이 그의 추모전을 가지면서 원화 몇 폭을 판화로 제작한 일이 있었다. 판화를 좋아하던 나는 그중 몇 점을 샀다. 나무와 두 여인, 아기여번 소녀, 노상의 여인으로 이름 붙여진 작품인데 그것을 바꾸어가면서 안방 벽에 걸어놓았다. 나는 뛰다시피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림 앞에 앉았다. 회색 바탕에 두툼한 질감, 비록 입체감은 없지만 이끼 낀 화강암 표면 같은 작은 점으로 나타난 화법, 황토색 섞인 사냐가 보이고 잎 하나 남아있지 않는 나무 그 아래 나무에서 무언가를 팔고 있는 안악들과 아기여번 소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을 볼 때마다 소박하게 보이는 그들에게서 정감 어린 어머니를 만나고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간 저작거리의 아주머니들과 살던 집 담장 옆에 서 있던 나무도 그림 속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림은 여전했다. 나무 아래 물건을 파는 아낙도 아기도 어본 소녀도 들어오는 길목에서 만난 플러터너스가 그림 속에 나무기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아낙도 소녀도 그림 밖으로 걸어나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등에 업힌 아이에게도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림 속 아낙은 길모퉁이에 선 플러터너스 밑의 여인이고 떡장수 할머니는 내 유년 시절에 각인된 그 명자 어머니의 모습이며 아기 업은 소녀가 동생을 업은 명자라는 것을 그런 생각에 잠기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함지를 머리에 이고 있는 아낙은 어머니였다. 떡사요 소리치며 종종 걸음치던 그 음성과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제 어머니 치맛꼬리를 붙잡고 끌리듯 따라다니던 명자, 마른 버짐이 핀 얼굴에 발그레 웃음 짓던 얼굴이 그림 속에 있다. 명자 어머니는 가끔 집에 와서 일을 도왔다. 그때마다 오는 명자는 나와 동갑이고 손이 맞아 잘 어울렸다. 명자 아버지는 열화에 신병으로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고 말았다. 그래서 명자 어머니는 생계를 짊어져야 했고 7살 된 명자가 동생 둘을 돌봐야 했다. 떡함지를 이고 서둘러 나간 그의 어머니는 해질 무렵에야 돌아왔다. 어쩌다 밝은 날엔 낮에 빈 함지 한쪽 겨드랑이에 끼고 또 한 손에 깨엿이나 지푸라기로 매단 명태 따위를 들고 들어오는 날에는 골목 안이 환했다. 엄니. 명자는 제 어머니를 부르며 내달았다. 그렇지 못한 날은 떡 함지를 머리에 인 채 기운 없이 돌아왔다. 그런 날이면 명자 어머니는 칭얼거리는 어른 것에게 젖을 물리면서 한숨만 쉬었다. 그리고는 저녁도 씻지 않고 왜 길에 섰느냐고 명지를 지어받곤 했다. 그런 날이면 저녁은 밥 없이 떡으로 대신했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명자는 늘 담장 옆 큰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등에 업은 동생을 추스르면서 방금 집을 나온 신용을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른 아침 토담 모퉁이에 서서 학교 가는 애 모습을 먼 발치로 바라보며 서 있었던 것을, 그리고 동무가 없는 그 애는 어서 내가 돌아오기를 고개를 내밀어 기다렸음을, 끼니는 물론 먹을 것을 매번 번갈아 나눠 먹건만 늘 흑이저하던 얼굴, 그의 집을 이끌어가던 아버지의 부재가, 그 어머니의 행상이, 학교를 갈 수 없음이 언제나 마음을 텅 비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2해가 지나 우리는 그곳을 떴다. 명자도 그의 내 외갓집에 간다고 했다. 다시 한번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았다. 아이였고 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던 소녀의 모습에서 명자를 떠올린다. 그 소녀는 누구를 기다릴까? 행상 나간 엄마일까? 학교에서 돌아올 친구일까? 아니면 일찍 여의였던 아버지일까? 그때 명자가 꽃을 좋아했다는 생각이 났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빈 나뭇가지에서 송이송이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꽃의 향기라도 맡겠다는 듯이 그림 앞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런 후 나는 아이의 이를 업은 소녀의 모습으로 다시 나무 밑에 앉아 떡을 파는 아낙의 모습이 되기도 했다. 방의 어둠이 내릴 때까지 나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작은 나무가 자라 우람해지듯 제 동생을 얻고 어머니를 기다리던 단발머리 명자도 머리가 휘걱거릴 터인데 그림 속에서 지나간 시절과 오늘이 어우러져 함께 만나고 있다. 길모퉁이의 자판을 펼친 아주머니와 떡 파는 할머니는 화면에 그려진 우리 모두의 어제와 오늘이며 전날 보았던 민둥나무인 플러터너스 어릴 적 담당 겉에 선 나무일지도 모를 일이고, 나는 왜 그 플러터너스 앞을 수없이 지나면서도 우리 집 그림 속의 나무 모습인 것을 진즉에 알지 못했을까? 오늘도 나는 그 나무 앞을 지났다. 비록 격까지는 잘려나가고 앙상한 둥치만 남았어도
잘린 나무는 세월의 약속인 작은 눈이 있기에 겨울잠이 깨면 다시 펄 피울 것이다. 오늘도 길모퉁이의 나무와 그 밑에 세월을 딛고 꾸려가는 여인의 나날을 지켜보며 그림 속의 살아있는 내 추억의 나무와 안악들 그리고 명자를 떠올린다.